지금 가장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섹터, 바로 반도체 섹터입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삼성전자를 초청했을 정도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수혜주 반드시 나타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이슈, 바로 반도체 섹터 이슈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고평가되지 않고 지금부터 잡아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대장주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이 반도체 섹터 관심 종목 공개가 되니까요. 영상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선진투자그룹의 김병진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바로 반도체 섹터인데요. 요즘에 반도체 이슈가 워낙 좋다 보니까 또 수급도 너무 좋고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민주 삼성전자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떻게? 상방으로 틀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 하나고요. 대한민국 굴지의 1위 기업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1위 기업이 방향을 틀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전체적인 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그리고 12월에 많은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래서 11월, 12월 주식 기준점인 한 2800,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800선을 하향 돌파하지 않고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다시 3100을 회복을 했는데요. 저는 지수 전략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하방 돌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해주는 전략을 외국인이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지수 전략 간략히 여기서 하고 중요한 내용인 바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리고 지금 잡아야 되는 반도체 섹터와 이슈 체크를 해볼 건데요. 내용을 한번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이슈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CEO 반도체 부족해서 2년 뒤에도 장담 못해 미국 편에서나 백악관에서 추천받은 삼성전자 본업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내용을 보면은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뭔가 산업을 발전시킨다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기업이고 임상 결과나 사람들의 데이터 수치가 있어야지 이게 더 진전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저장된 요소, 사람의 기억력이 한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된 요소, 바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산업이 발전되고 지금 또 저금리 기조의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저는 반도체 사이클이 한번 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이슈 중에 어떤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잡으면은 지금 고평가되지 않고 좋은 종목을 잡아볼 수 있을까? 이것을 이야기 드릴 건데요. 자, 내용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 어떤 종목들을 잡으면 수익이 날까? 이 내용인데요. 지금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패키징 그쪽이 있는데 일단 전공정 쪽에서는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물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슈 있게 봐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이었던 일본이 또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는 반도체 품목들 특히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국산화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국산화가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산화가 된 기업이 많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산화가 안 된 부분이 꽤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반도체 A사가 있는데 이 A사가 기본적인 실적도 괜찮은데 전공정 장비나 전고정 소재나 이것을 국산화에 성공했다. 라고 하면은 이 반도체 A라는 기업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겠죠. 기존 사업에다가 새로운 사업까지 얻어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가 잡아가야 될 반도체 이슈 있는 종목이고요. 이미 국산화에 성공해서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도 실적이 좋겠지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기업을 잡아야지 주가 상승 랠리를 먹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같은 경우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가져왔고요. 뭐 시가객 같은 경우에는 제품별 전문 기업들이 또 포토 소재 같은 경우도 일본, 미국, 일본 7개 기업이 주도하고 있죠. 포토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일본,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그리고 일본. 보시면은 많은 부분에서 일본에게 또는 미국에게 또는 다른 나라에게 좀 수입을 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제조사는 삼성전자지만 아무리 그래도 좀 각각의 분야에서 수입을 많이 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산화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잡아가면은 플러스 알파 수익까지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까지 좋지 않을까. 어차피 삼성전자는 만들 때 필요하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국산화에 성공하는 기업들에게 분명히 저는 수주를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을 알기 전에 반도체의 주요 제작 과정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반도체를 만들어 가는지 그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8대 공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공정이 웨이퍼 공정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정이 산화막 공정, 그리고 세 번째 공정이 포토 공정, 뭐 포토 마스크와 노광 공정이 있죠. 요즘에는 이 노광 EUV가 차세대 공정으로 꼽히고 있죠. EUV라든가 진공, 이 섬세한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뭐 이 그 ASML이라는 기업이 작은 그 유리와 빛을 막 플라즈마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회로를 이렇게 선을 그리는 기술을 개발했잖아요. 삼성전자도 그 기술을, 그 장비를 수입하고 있고요. 노광공정, EUV나 뭐 진공 펌프, 뭐 진공 기술이 당연히 필요하니까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공정, 포토 공정, 식각 공정, 그리고 방막 증착 공정, 금속 배설 공정, 그리고 테스트 공정, 그리고 패키징 마지막 공정.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공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 중에서 뭐 시장 점유율이 높다거나 기술력이 좋다거나 이러한 종목들을 골라서 잡아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관련주를 잡아가실 때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업은 좋지만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가격에 잘 사셔야 돼요. 이미 고평가돼 있거나 이미 좋은 가격을 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을 사서는 단기간 안에 수익을 내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간 안에 이슈 있고 수익 낼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을 잡고 싶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연락처 보이시죠? 아래 연락처로 성함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희 김병진 전문가와 저희 선진투자그룹의 전문가들이 반도체 관련 핵심 종목 좋은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성장하고 있는 좋은 종목을 콕 집어서 매수 시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무료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료 체험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원익 IPS예요. 뭐 원익 홀딩스에서 인적 분할된 기업이고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매출 비율이 90%고 전공정 중에 다수를 참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원익 보시면은 방막 증착 공정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죠.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방막 증착 공정의 ALD 원자나 그리고 화학 부분 그리고 플라즈마 부분 그리고 자회사는 방막 증착 공정에 들어가는 특수가스 원익 머티리얼즈도 있죠.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소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2대 주주가 삼성전자예요. 보시면은 자, 이것은 내리고 자 원익 IPS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2대 주주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1인에서 굉장히 좀 기술력이 있고 삼성전자의 직접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이고 이번에 보시면은 자 원익 IPS 볼게요. 영업 현금 흐름이 2250억까지 늘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개선세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 상황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좋고요. 자, 간략한 재무제표 보면 매출액 증가하고 있죠. 매출액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성과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자본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밸류 평가는 지금 시가총액은 2조 8천억 정도 평가를 받고 있어요. 2조 8천억 평가를 받고 있겠지만 자 보도록 할게요. 이게 2020년도 저점을 보고 기점으로 고점까지 205%나 올랐어요. 2020년, 2021년 2년도 다 안 채워가지고 200% 수익이면 굉장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올랐고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인데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가격 관리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키포인트겠죠? 그 키포인트가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에 연락처 성함 남겨주시면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YIK. YIK 같은 경우에도 2대 주주가 삼성전자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를 이제 매출 비중이 98% 되는 기업이고요. 이것도 한번 차트 흐름 살펴볼까요? YIK. 자, YIK는 한번 거래량이 크게 분출됐죠. 그리고 눌림권이 나와서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YIK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5,676억이에요. 자, 매출액이나 기본적인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시가총액이 5천억대를 돌파하진 않고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삼성전자가 이 기업을 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지분 투자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200억에서 300억 정도 수준의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제조장비 부속품들을 판매하는 기업이고 매출액 대비는 이미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죠. 5,600억 정도면은. 자,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조심해야 된다? 가격 전략을 조심히 잘 봐야 된다. 그래도 저는 YIK가 아주 굉장히 전망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격 전략을 정확하게 잘 잡아야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관심 있게 보는 건 테스나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테스나도 이제 뭐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는 기업이고요. 시가총액은 7,454억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반도체 기업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영업이익을 볼게요. 보면은 1년, 2년, 3년, 4년. 거의 뭐 5개년 동안, 2021년 포함해서 5개년 동안 영업이익이 플러스죠. 현금으로는 어떨까요? 현금으로도 플러스입니다. 그쵸? 자, 이 5년 동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뭐 팬데믹 현상도 있었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은 뭐다? 실적이 꾸준하다. 수요가 꾸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잘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체험만 잘 참여를 해보셔도 좋은 종목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건 역시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 굉장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증가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네요. ROE나 총 자본 대비 회전율 ROA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테슬라도 관심 종목에 하나 넣어놨고요. 자, 다음 종목은 FST. FS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펠리클이나 LCD 펠리클 이게 일회성 소모성 부품이에요. 소모성 부품이고 EUV 장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장비를 좀 보호하기 위해 또는 이제 그 제조된 그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펠리클이 사용이 되는데 이 기업이 가진 모멘텀이 이것뿐만 아니라 자회사 오로스 테크놀로지 FST가 대주주거든요. 이 대주주 지분이 45% 정도 될 거예요.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로스 최근에 상장했거든요.
59%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이건 60%입니다. 60%. 자, 60% 정도 되는데 이게 최근에 상장했습니다. 근데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반도체 전공정에 속한 오버레이 계측 장비 요거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어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국산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국산화하는 기업을 눈여겨봐라 라고 했죠. 자, 반도체 오정열 장비. 요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국산화한 것도 모자라서 현재 5%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엔 10%, 23년엔 1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매출이 꾸준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FST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FST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6,400억 정도 평가되고 있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물론 지금 매출액 수준이 엄청 크진 않습니다. 근데 성장성이 있고 이익이 꾸준하게 날 것이고 글로벌 점유율이 높을 걸 생각하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AP 시스템도 저는 요번에 좀 관심 있게 본 종목인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쪽도 좀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잘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SKC 뭐 기존의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 사업도 괜찮고 반도체에도 이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 중 하나고 백광산업.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국산화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백광산업 한번 검색해 보면은 삼성전자 협업 소식. 자, 고순도 염화수소를 국산화한다고 공시를 했어요.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고 있어요. 백광산업. 지금 사업으로도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이 뭐 200억, 100억, 200억 이렇게 꾸준하게 몇 년 동안 이렇게 현금 흐름도 좋고 현금 흐름도 지금 5년 동안 플러스잖아요. 그죠?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지금도 잘 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시가총액도 2,400억이고. 그런데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업으로도 200억씩 버는데 이 염화수소를 국산화해가지고 삼성전자와 협업해서 100억씩 더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겠죠. 그쵸? 이러한 이슈가 새로 생긴 모멘텀이 새로 생긴 종목들을 잡아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여러분들이 국산화한다고 이슈가 나와서 설령 국산화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슈에 여러분들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식은 아무래도 내일 있을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가능성과 뭐 그런 상승 확률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봤을 때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상승 확률이 더 있는 종목들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거의 뭐 2,900억 정도 거래가 되었죠.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2,400억밖에 안 되는데 시총을 넘는 거래량이 나왔고요. 오늘 23%까지 주가 상승했다가 눌림 나와서 13.5%의 상승 마감을 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모멘텀 이슈가 확실하죠. 이러한 이슈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잡아가시려면은 하단에 연락처 성함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오늘 뭐 PSK나 뭐 여러한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을 보였는데 제가 선진투자그룹의 김병진 전문가가 생각하는 강력한 반도체 중소형 대장주 잡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들도 너무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잘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희 선진투자그룹 채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더 좋은 종목들과 상세한 기업 브리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진 전문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